노틀다미꼽주 3. 페비스는 에스메랄다를 유혹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어두운 밤, 세느강의 잔잔한 물결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 강가 근처 한적한 여관의 발코니에서 페비스와 에스메랄다가 마주 앉아 있었다. 에스메랄다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페비스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조용해요, 아름다운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처럼 부드러웠다. 에스메랄다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믿기지 않아서요. 당신 같은 분이 저 같은 집시 여인을 이렇게 대해주시다니. 페비스는 능숙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같은 여인을 거부할 수 있는 남자가 있겠어요? 당신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요.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것이 사랑일까? 에스메랄다는 어릴 적부터 사랑을 동경했다. 그녀는 늘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었다. 그녀에게 페비스는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잘생겼고 강하고 모든 여인들이 선망하는 남자였다. 그런 그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러자 페비스가 그녀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의 손길이 점점 가까워졌다. 에스메랄다는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집시라는 이유로 받았던 멸시도, 거리에서 떠돌며 살아야 했던 고통도, 오직 이 순간 이 사랑만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페비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페비스는 에스메랄다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하룻밤의 즐거움일 뿐이었다. 귀족이 아닌 그녀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신비로웠다. 그녀는 순수했고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것이 페비스가 그녀를 유혹하는 이유였다. 그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내 사랑스러운 에스메랄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래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정이 스쳤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 맞을까? 그는 진심일까? 그러나 그녀는 의심을 밀어냈다. 그녀는 사랑을 원했고 사랑받고 싶었다. 그러나 이 유혹은 결국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것이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프로롤로. 그의 눈빛은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10일. 프로롤로의 음모. 프로롤로는 페비스를 칼로 찌르고 에스메랄다에게 누명을 씌운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창문 틈 사이로 싸늘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방해하는 한 그림자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클로드 프로롤로. 그는 깊은 질투와 증오의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페비스가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가 수줍게 미소 지을 때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광기가 점점 자라났다. 페비스, 내가 사라지면
그녀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옷자락 속에 칼을 움켜쥐었다. 페비스는 부드럽게 에스메랄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등 뒤에서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페비스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혔다. 페비스는 눈을 크게 뜨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뜨거운 피가 흘러나왔다. 에스메랄다는 비명을 질렀다. 페비스. 페비스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피는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누구야? 그녀가 소리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 안에는 오직 그녀와 피투성이가 된 페비스만이 있었다. 프로롤로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여관 주인과 몇몇 사람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페비스를 보고 경악했다. 신이시여, 근위 대장이 찔렸어.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에스메랄다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페비스의 피가 묻어 있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모두의 눈에는 그녀가 범인이었다. 집시 여자가 그를 죽이려 한 거야. 이 여자를 체포해야 해. 에스메랄다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완전히 덫에 걸려버렸다. 프로롤로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다. 12. 마녀 재판. 에스메랄다는 마녀로 몰려 고문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받는다. 축제가 한창이던 파리는 이제 한 명의 집시 여인을 마녀로 몰아 처벌하려는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파리 의회 재판소에서 심판이 열렸다. 재판대 위 쇠사슬에 묶인 에스메랄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거친 밧줄 자국이 선명했다. 이 여인은 마녀다. 그녀가 페비스 경을 저주하여 칼로 찔렀다. 재판관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 짓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는 그녀를 향한 욕설과 야유가 쏟아졌다. 이교도를 불태워라. 마녀를 처형하라. 에스메랄다는 절규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를 찌르지 않았어요. 저는 결백해요.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가 집시라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이미 마녀가 되어 있었다. 재판관은 냉정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여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도록 하라. 에스메랄다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아니, 안 돼요. 저는 무죄예요. 그러나 거대한 철제 문이 열리고 고문 도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쇠사슬, 장대, 뜨겁게 달궈진 철심, 그리고 고문대. 에스메랄다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고문대 위에 눕혔다. 손목과 발목이 묶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다. 재판관이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페비스를 죽이려고 한 것이냐? 아니에요. 저는 그를 사랑했어요. 저는 무죄예요. 그 순간, 쾅! 거대한 나무 바퀴가 돌아갔다. 끈이 당겨지면서 그녀의 팔과 다리가 극도로 뒤틀렸다. 그녀의 관절이 비틀리고 뼈에서 소리가 났다.
에스메랄다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다.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군중은 그런 그녀를 보며 비웃었다. 거짓말을 하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러나 그녀는 버텼다. 나는 무죄야. 하지만 고문은 계속되었다. 더 강하게, 더 가혹하게.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견디지 못했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그녀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제가 했어요. 그녀는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다. 재판관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는 마녀다. 이교도 집시 에스메랄다는 마법을 사용하여 페비스를 죽이려 했다. 따라서 교수형에 처한다. 군중이 함성을 질렀다. 에스메랄다는 흐려진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다.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에스메랄다는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에스메랄다는 마녀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는다.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파리의회 재판소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에는 군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모두가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숨을 헐떡였다. 고문으로 인해 온몸이 피멍이 들고 손목과 발목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절망이었다. 그녀는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결국 그녀는 자신이 하지 않은 죄를 인정해버렸다. 이제 재판관들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려 하고 있었다. 높은 단상 위에서 재판관이 두루마리를 펼쳤다.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이교도 집시 에스메랄다는 사탄과 계약을 맺고 마법을 사용하여 귀족 근위 대장 페비스 드 샤토페르를 살해하려 했다. 군중 속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마녀를 불태워라. 집시는 모두 사라져야 해. 에스메랄다는 흐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했다. 재판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에 따라 집시 에스메랄다는 교수형에 처한다. 사형은 3일 후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에서 집행될 것이다. 순간 법정 안이 함성으로 뒤덮였다. 마땅한 벌이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군. 그러나 군중 속에는 콰지모도도 있었다. 그는 재판정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붉은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에스메랄다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죽는구나. 그녀는 갑자기 페비스가 떠올랐다. 그는 살아있을까? 그가 내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페비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무죄를 증언해 줄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라져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싸울 힘조차 잃어버렸다.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났다. 죄수를 감옥으로 보내라. 무거운 철문이 열렸다. 수문장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에스메랄다는 속절없이 끌려갔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콰지모도.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그녀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콰지모도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에스메랄다를 구출하고 보호한다. 에스메랄다는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앉아 있었다. 3일 후 교수형을 받기로 한 그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끝이구나. 온몸이 피멍과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절망이었다. 페비스는 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신이시여 제발. 그러나 신도 그녀를 버린 것 같았다. 그 순간 쿵. 갑자기 감옥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놀라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다. 그의 거대한 몸이 감옥 문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내가 구하러 왔다. 콰지모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쇠창살을 거대한 소나기로 움켜쥐고 온 힘을 주었다. 두꺼운 철창이 부서졌다. 에스메랄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콰지모도.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어서 나와. 시간이 없어. 그녀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콰지모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멀리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수가 탈출했다. 빨리 잡아라. 콰지모도는 그녀를 번쩍 들어올렸다. 내가 널 데려갈 곳이 있어.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전력 질주했다. 거리는 이미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멈춰라. 쏘아. 활이 날아왔다. 콰지모도는 빠르게 몸을 돌려 피했다. 그는 곧장 노트르담 대성당을 향해 달렸다. 콰지모도는 노트르담 성당의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랐다. 병사들이 그를 뒤쫓았다. 그러나 그가 성당 문을 힘껏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은 멈춰섰다. 노트르담.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노트르담 성당은 신의 집이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다. 콰지모도는 성당의 발코니로 올라가 소리쳤다. 성역이다. 이곳은 성역이다. 그는 에스메랄다를 높이 들어올리며 외쳤다. 이 여자는 이제 노트르담의 보호 아래 있다. 군중들은 웅성거렸다.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재판관도 사제들도 누구도 성당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다. 이제 넌 안전해. 에스메랄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나를 구해준 거야? 콰지모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에스메랄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고마워, 콰지모도. 성당에서의 보호 에스메랄다는 성당에 머물며 콰지모도의 보호를 받는다. 에스메랄다는 조용히 눈을 떴다. 부드러운 촛불의 흔들림이 그녀의 시야를 감쌌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숨을 들이마셨다. 노트르담 대성당, 거대한 천장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펼쳐진 신의 집. 콰지모도는 그녀를 성당의 종루로 데려와 보호하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세계 같았다. 이제 넌 안전해. 콰지모도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커다란 손으로 조심스럽게 헝겊을 적셔 에스메랄다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젠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그녀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바깥 세상의 소용돌이. 하지만 바깥에서는 그녀를 다시 잡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성당 앞 광장에는 병사들이 배치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마녀라 부르며 돌을 던지려 했다. 집시를 내놓아라. 성당도 그녀를 영원히 숨겨줄 순 없어. 그리고 그들 중에는 클로드 프로롤로도 있었다. 성직자의 검은 망토를 두른 채 그는 성당을 올려다보며 집착 어린 눈빛을 빛냈다. 넌 결국 내 것이 될 것이다, 에스메랄다. 그의 속삭임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에스메랄다는 콰지모도의 세계를 처음으로 들여다보았다. 그가 사는 곳은 성당의 종루, 커다란 종들이 걸려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혼자 살았던 거야? 콰지모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여기에 있었어. 사람들은 날 괴물이라 부르지만 이곳은 내 집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과 익숙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니 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자신을 지키려는 콰지모도.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난 어디로도 갈 수 없겠지. 콰지모도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콰지모도. 군중들이 에스메랄다를 구하려 성당을 습격하려 한다. 어둠이 내린 파리의 밤. 하지만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성당 앞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에스메랄다를 내놓아라. 마녀를 처형해야 한다. 한쪽은 그녀가 마녀라 믿으며 교수형을 강행하려는 재판소와 시민들이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거칠게 외치는 집시, 무리와 도둑들이 있었다. 에스메랄다를 돌려줘라. 우리의 동료를 내놓지 않으면 성당을 부술 것이다. 그들은 집시들의 은신처 이방인의 궁전에서 몰려온 무리였다. 그들에게 에스메랄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핏줄, 같은 운명을 가진 동료였다. 이제 두 개의 군중이 성당을 두고 격돌하려 하고 있었다. 검은 망토를 두른 그는 성당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저것들은 바보들이다. 그는 속삭였다. 그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에스메랄다를 손에 넣는 것.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성당이 무너지면 에스메랄다는 어디로도 도망칠 곳이 없을 것이다. 그의 눈이 어두운 빛을 띠었다. 그는 군중들이 성당을 습격하도록 부추길 생각이었다. 저항하는 자는 신의 적이다. 성당에서 그녀를 끌어내라. 그의 목소리는 군중들 사이를 휘감아 퍼졌다. 순간 광장은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성난 군중들이 성당의 커다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때 종루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콰지모도. 그는 두려움과 분노로 가슴이 뛰었다. 그녀를 지켜야 해.
그는 급히 성당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성당 곳곳에 놓인 무거운 돌과 통을 옥상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성당은 함부로 넘볼 곳이 아니야. 그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는 결코 에스메랄다를 빼앗길 수 없었다. 성당 공격이 시작되다. 쾅, 쾅. 거대한 성당 문이 흔들렸다. 집시 무리와 시민들, 그리고 병사들이 도끼와 망치를 들고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문을 열어라. 에스메랄다를 넘겨라. 그러나 그 순간 콰지모도가 움직였다. 그는 거대한 종루 위에서 돌을 밀어 떨어뜨렸다. 쾅! 군중들이 혼비백산하며 피했다. 콰지모도는 성난 표정으로 외쳤다. 노트르담은 함부로 공격할 곳이 아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대한 나무통을 밀어 떨어뜨렸다. 기름이 뿌려지며 광장에 불길이 치솟았다. 펑! 횃불과 기름이 맞닿아 화염이 번져나갔다. 군중들이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성당을 공격하려는 자들은 멈추지 않았다.